밀리터리를 사랑하는 리얼웨폰 시청자 여러분, 혹시 매년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샷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샷.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총기 및 아웃도어 박람회인데 밀떡, 총덕 다 놓칠 수 없는 행사죠. 그러나 2021년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샷쇼가 그 해만큼은 열지 못한 거죠. 2022년에는 다시 열리긴 했지만 여행 자체가 힘들어서 저조차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참고로 2004년부터 거의 안 빠지고 갔는데 그 해만큼 2022년만큼 못 갔습니다. 정말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올해 열린 샷쇼 2023 드디어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현 총기 시장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샷쇼 현장,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 빨리 오세요. 빨리. 네. 그 사람도 총기도 엄청 많아 보이는데요. 샷쇼는 어떤 현장일까요? 총에 관한 모든 물품들을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1979년부터 열린 역사적인 행사죠. 다양한 총기, 그리고 총기뿐이 아니라 총에 관련된 거의 모든 종류의 액세서리 등 하여튼 총에 관련된 모든 것이 총출동한 그런 어마어마한 행사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많이 부러워할 것 같은데 행사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업체들, 이번에 거의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뭐 수천 개 업체가 참가를 하고 방문객 숫자도 뭐 6만, 7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정신이 없죠. 총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경우인데, 문제는 일주일 내내 크리스마스면 정말 피곤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번 박람회에서 예. 우리 홍편의 눈길을 사로잡은 총이나 장비가 있을까요? 재밌는 건 있었어요. 팔메토 스테이트 아머리, 즉 PSA라는 업체에서 고인물 하나를 소환했습니다. 유물이죠, 거의. 작년 샷쇼에서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제식 소총이던 M16A1의 복각판, 그리고 중국제 AK인 56식의 복각판을 선보이더니 올해는 그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사용했던 세계 최초의 돌격 소총 STG-44를 다시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뭐에 써먹냐? 이유는 딱 하나, 총덕들을 위해서. 정말 이거는 순전히 민간에 있는 총덕들이 취미생활하라고 만든 거예요. 물론 나올 당시에는 정말 토총과 기관단총을 모두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총으로서 정말 현대전에 혁명을 일으키고 운운운운 정말 많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으나, 솔직히 말해서 현대에는 M16이다, AK다 등등과 비교해서 장점이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옛날 무기가 가진 어떤 로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쓰던 탄까지 탄약업체하고 손잡고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밀떡용으로 내놓았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지난 테러와의 전쟁 이후 한 2010년 정도까지는 최신, 소위 말하는 택티컬한 그런 총들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막 레일 달고 이것저것 붙이고 정말.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이 좀 많이 줄어들고 규모가, 그렇게 되자 2010년대 중반부터 갑자기 레트로 열풍이 불어요. 흔히 얘기하는 뉴트로죠. 고전 총기의 복각품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새 거 찾다가 질리면 옛날 걸로 돌아가는 건 만국의 공통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흥미롭게 본 총이 있어요. 스미스앤웨슨에서 내놓은 자동권총 M&P 5.7입니다. 이 스미스앤웨슨은 원래 우리나라 경찰도 사용하는 380형 리볼버로 유명한 곳이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시그마라든가 독일의 발터 P99를 라이센스 생산한 SW99 같은 총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M&P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히트작을 내놔서 현재는 정말 글록과 라이벌 관계,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는 글록과 라이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까지 성장한 그런 업체입니다. 이 버전도 사용 탄약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장 흔한 9mm 버전뿐 아니라 10mm 오토, 49mm 스미스앤웨슨, 357 시그, 그다음에 45 ACP 등등 글록처럼 현재 시중에 존재하는 다양한 권총탄에 맞는 버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샷쇼에 나온 건 5.7mm 탄입니다. 좀 생소하죠? 이 5.7mm 탄은 진짜 전형적인 소구경 고속탄, 즉 작지만 엄청 빨리 나가는 그런 탄입니다. 원래는 벨기에 FN사에서 P90 기관단총에 쓰기 위해서 개발한 총알인데 원래 군경용으로 만든 탄이면은
얇은 방탄복은 뚫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은 관통력을 가진 그런 탄입니다. 유효사거리도 길어서 약 200m까지 날아가고 권총탄 수준의 작은 크기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소총처럼 어느 정도 거리에 쏠 수 있고 무엇보다 반동이 작고 탄창에 탄이 많이 들어가요. MNP 5.7만 해도 20발이 들어갑니다. 20발 들어가면서 웬만한 다른 권총탄보다 멀리 쏘거든요. 왜냐면 반동이 적고 총알이 속도가 빠르니까 굉장히 플랫하게 나가요. 평평하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탄도 비싸고 그러니까 인기가 많지 않다가 최근 10년 사이에 다시 갑자기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쓰는 총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스미스 앤 웨슨이 어이쿠 유행이네 그러고 이제 거기에 편승한 거죠. 그리고 이번 샷쇼에서 또 최근 10년 사이에 주목할 추세 중에 하나가 조준경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성능도 그렇고. 예를 들어 스코프 같은 경우는 망원 조준경이죠. 이 배율이 뭐 20배, 30배, 심지어 40배 총기 조준경이 거기까지 올라간 기종들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게 야시 장비와 결합된 그런 조준경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미국에서 민수용 야시 장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조준경에도 열상이라든가 기타 광증폭 야시 장비들이 결합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어떤 그런 걸 제가 발견했는데 바로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브랜드 홀로선이라는 데서 도트 사이트인데 열상과 광증폭 장치를 결합한 도트 사이트를 각각 내놨습니다. 도트 사이트 이런 식으로 야간 투시 기능을 결합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작아졌어요. 진짜 웬만한 소총에 달아도 큰 부담이 없는 정말 작은 크기. 약간 무리하면 권총에도 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작은 크기가 돼 있고 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광증폭 버전의 경우도 한 $1,000? 하여간 어쨌든 굉장히 경제적인 가격으로 내놓고 딱 보기에 성능은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중국 거라는 거죠. 지금 야간 투시 장비가 그동안은 이 미국이라든가 서유럽의 전유품처럼 생각을 됐지만 이제는 이 중국도 이 분야에서 정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당한 실력자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계 최대의 총기 박람회 샷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 샷쇼 같은 경우는 제대로 커버하려면은 뭐 이런 동영상을 몇십 편을 찍어도 모자라긴 합니다만 애청자 여러분께서 어떤 행사인지 감을 요만큼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레트로의 부활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뜻밖의 5.7mm 탄이 또 다시 좀 떠오르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든가 또 조준경이 점점 강세를 보이는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 되고 있다든가 이런 어떤 시장의 추세 이런 걸로 간단하게 파악하실 수 있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